아, 이번 프랑스 올림픽은 망했어. 우리 프랑스에 온 김에 다른 곳도 둘러볼까? 아시아는 대국인 중국 쪽으로 가볼래? 아니면 예의범절의 나라 일본 쪽으로 가볼래? 우리 한국에서 마련한 장소로 가보자. 거긴 후진국이라 괜히 시간 낭비 아니야? 한국이 이번 올림픽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 경기장 다음으로 인기 있는 장소는 코리아 하우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기대가 가득했던 프랑스 파리올림픽 하지만 세간의 주목은 경기 이외의 것에 쏠렸습니다. 전통적인 선진국답게 완벽한 대회 운영을 기대했지만 역대 최악의 대회 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프랑스 파리 불안한 치안 오물. 덩어리 강물과 비싼 바가지 요금 등 관람객이 즐길 콘텐츠는 없는 상황이 와중에 코리아 하우스가 파리올림픽의 부실한 콘텐츠를 채워주고 있다는 뉴스 기사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프랑스인들의 시선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고 있는 뉴스 기사나 보도 내용이 없는데요. 최근 유럽에서도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며 한국에 가보겠다며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30대 중반 이상 기성세대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에 대한 생각에는 아직 편견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 대한 유럽인들의 편견이 사라질지 아닐지에 대한 해답도 담고 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미국인의 시선에서 이번 파리 올림픽은 완전히 폭소 같아요. 원래 대회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사실 그 대회의 주인공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나 대회에서는 자국 선수들이 당연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하고 그 나라의 아름다운 경치나 문화 그리고 쉴 새 없이 펼쳐지는 화려한 공연을 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나라 음식들을 맛보고 대회 전후 한 달 기간은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분위기에 흠뻑 취해가는 거란 말이죠. 원래는 그렇다는 거지. 이번 파리 올림픽은 예외라는 생각이 드네요. 뉴스를 보면 완전 프랑스는 이번 대회를 망친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에 대한 소식도 참 많이 나와요. 역대 가장 적은 수의 선수단 규모를 이끌고 온 한국이지만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도 주목받는 일 중에 하나지만 파리 시내에 있는 코리아 하우스가 완전히 대박나 버렸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도 있어요. 원래 상식대로면 프랑스에서 열리는 대형 축제를 즐겨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프랑스 문화를 찾기 마련이어서 엄청나게 많은 관람객들이 코리아 하우스를 찾아갔어요. 코리아 하우스의 짝퉁인 차이나 하우스나 재팬 하우스는 아무도 안 가지만요. 제가 볼 때 이런 현상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 유럽 내 젊은 층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고 그걸 해소할 방안이 딱히 없었으나 이번에 코리아 하우스라는 대형 문화체험시설이 생김으로 인하여 그동안 쌓여있던 관심이 폭발해 버렸다는 것이죠. 게다가 프랑스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느끼기에 프랑스 파리는 완전 최악인 상황인 것도 있고요. 관람객들이 프랑스를 즐기기에 일단 음식값이 몇 배로 뛰었고 쉽게 먹을 수 있던 커피값들도 비싸졌어요. 게다가 낭만 있는 생강이라고요. 그냥 오물 덩어리가 떠다니는 그런 더러운 강물 아닌가요? 파리 시민이라면 생강이 더러운 걸 알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서야 그걸 알게 된 눈치더라고요. 저는 이 사태를 지켜보며 그동안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가식이 벗겨짐과 동시에 원래 한국이 잘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저는 한국에 3년간 살아본 경험도 있고 한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기치 못하게 이런 모습이 되어서 너무나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뉴스를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잘하는구나 생각하지만 원래 한국은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원래 대단히 특별한 개성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프랑스의 이런 허둥대는 모습을 예측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솔직히 프랑스인들은 오만함과 과한 자부심이 있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국에서는 그게 매우 극심한 편이고 미국에서도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프랑스인들은 특히나 자신들의 문화와 요리에 대해 지나치게 자부심을 느끼며 오만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게
프랑스인들은 다른 나라 문화나 요리들을 조금 존중하지 않는 편이에요. 제가 사실 프랑스에서 근무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것도 파리에서 말이죠. 당연히 프랑스인 친구가 있는데 제가 미국 요리를 해주겠다고 나서면 어차피 안 먹고 버릴 건데 차라리 자기가 요리를 해주겠다고 말하고는 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저에게 했던 소리예요. 당연히 당시에는 친한 사이니까 그런 농담을 할 수 있다고 쳐도 어느새 저도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말다툼을 한 적도 있죠. 내 요리 실력이 부족한 건 인정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미국 음식을 무시하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딴 게 프랑스 요리면 안 먹으면 안 되나라는 적도 있는데 저는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국에 대한 문화 자부심이 좋은 것이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동시에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저로서는 프랑스인 친구들의 그런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금 오만한 듯한 프랑스인 친구들과는 관계가 멀어지고 지금은 딱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인 친구를 두고 있지 않은 시점. 미국에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동조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미국에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프랑스에 와서 살다 보니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파리에 있는 코리아 하우스에 방문해서 또 한 번 놀라는 경험을 했어요. 한식이 담겨져 있는 음식 접시를 받아들며 한국인 직원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그 한국인 직원은 제가 프랑스 사람인 줄 알고 프랑스 음식도 매우 매력 있고 맛있지만 한국 음식도 추천해드릴 만큼 맛있어요 라는 말을 해주었거든요. 당연히 한국인들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프랑스인들이 있다면 이런 겸손한 멘트를 넣지도 않았을 거고 애초에 생각 자체를 오만하고 과한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을 게 분명했기에 한국인들의 이런 상냥한 말투에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함께 온 프랑스인 친구 앞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건 약간 실례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그 한국인 직원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것도 솔직히 조금 웃겨요. 프랑스인들은 자신들 앞에서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유럽 국가. 그 어디에서도 이런 거 가지고 트집을 잡는 사람들은 프랑스인이 유일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프랑스 직장 동료들과 모처럼 시간 내서 방문한 코리아 하우스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한국식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친절함이 정말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인들은 그와는 다르게 겸손하면서도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낮은 것이냐? 물으면 그건 절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기회에서 프랑스 동료들이 이런 걸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문화는 서로 비교하거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리고 프랑스인 동료들도 이 코리아 하우스의 축제를 즐기면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와 겸손에 감명받은 것 같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후기를 말하는 동료도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코리아 하우스의 방문은 성공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생각해봐도 과거 제가 느꼈던 한국인들의 배려심과 열린 마음은 정말 본받고 싶었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한국을 사랑했지만 한국에 정착하지 않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온 지금 이 선택이 조금은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는 사실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번 기회 코리아 하우스에 방문했을 때 한국인들이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 너무 한국을 생각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먼 과거 제가 프랑스에서 대학 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큰 기대감을 가졌던 것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큰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 사람들도 저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에 프랑스로 유학 온 한국 남성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어 한국을 알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인해 제가 나중에는 한국에 3년간 살아본 경험도 생기게 된 것이죠. 3년간 한국에서 잘 지내다가 돌아와서 지금은 직장인이 되었기에 과거의 일은 그냥 추억으로 묻어두고 있다가 이번 코리아하우스 방문으로 한국에서 지냈던 3년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잠시 추억에 잠기기도 했죠. 처음 한국에 갔을 때에는 옆 나라 프랑스에 갔을 때보다 더 두렵고 외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기는 했지만,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우호적이었다, 눈에 띄는 다른 외모를 가진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결국에는 제가 3년간 한국에서 잘 지내다가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물론 남자친구와의 이별 같은 이유로 더 이상 한국에 남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그러다가 대학도 프랑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취직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직장 동료들과 코리아 하우스에서의 파티를 즐기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많은 생각에 잠기고는 했어요. 다음날 출근해도 회사 분위기는 기존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주말에 우리 무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 몇몇이 무리를 지어 코리아 하우스에 다녀와 봤대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다들 그 이야기로 회사 분위기가 밝아졌다는 거죠. 프랑스인 동료들은 한국에 대한 칭찬을 참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올림픽이라 다른 나라 문화가 이렇게 와서 홍보해주고 가니까 너무 재미있었다나 뭐라나 반면, 코리아 하우스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재팬 하우스나 차이나 하우스를 방문했다가 너무 재미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아무런 행사가 열리지 않는 그 모습에 실망을 하고 왔다는 동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나누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마음대로 추측하고 있더라고요. 프랑스인 동료들은 왜 한국은 성공적인 행사를 열었지만 일본과 중국은 그렇지 못했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죠. 프랑스인들은 종종 일본의 전통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나라로, 중국은 경제성장과 강력한 정치체제를 가진 나라로 바라보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빠르게 발전하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따라잡으려는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직장 동료들의 나이 구성이 3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조금은 연령층이 높기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야기에 관여하지 않은 채 지켜보고만 있었는데요. 이들은 한국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성장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지만 이를 일본과 중국을 무작정 따라잡기 위한 시도로 보았다는 것은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또 한국은 문화 콘텐츠를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는 일본과 중국의 성공적인 모델을 모방한 것이라는 억측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는 업무도 배제한 채 정말 끊임없이 이어졌고, 이건 회사가 아니라 완전히 저녁 시간 동료들과 편하게 마음대로 떠드는 자리 같았어요. 프랑스인들은 한중, 일세 나라의 차이점을 이러한 고정관념을 통해 바라보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는 웬만하면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점점 더 마음이 답답하게 느껴졌는데요. 제가 3년 동안 한국에서 살며 경험한 것들은 프랑스인들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추측하는 것과는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단순히 다른 나라들을 모방하거나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온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저였죠. 하지만 프랑스인 동료들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서로 공유하며 이상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쉽게 단정짓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는 이 사람들의 편견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40대 남성 동료 한 명은 코리아 하우스는 분명히 좋기는 했는데 실제 한국이 저럴 것 같지는 않겠냐며 홍보관이니까 홍보의 모든 수단을 동원했을 텐데 너무 한국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말자는 말도 했어요. 결국 듣다 못한 저는 이 이상한 대화에 끼어들어야 했는데요. 동료들에게 한국이 원래부터 잘해왔다는 것을 설명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단순히 일본이나 중국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해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을 뻔했어요.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이며 한국은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술력과 창의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나라라면 말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은 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최근 몇 년간의 성장은 단순히 아시아 내에서 머물고 있던 한국의 입지가 그저 전 세계로 펼쳐진 것이라면서 말이에요. 다들 한국 영화 이미 몇 번씩은 봤고 심지어 한국 노래를 듣기도 하지 않냐며 말이죠. 솔직히 중국이 일본에서 만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그 두 나라의 음악을 듣는 사람은 또 얼마나 있겠어요. 일식이나 중식은 워낙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 퍼져 있기는 했지만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는 한식만 임팩트 있는 음식도 아니잖아요. 다들 한국 음식은 정말 매력적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게 일본하고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급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등 저는 프랑스인 동료들의 너무 무지한 상식과 자문화,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했죠.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던 동료 중 한 명이 어떻게 그 세 나라에 대해서 잘 아는지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친한 동료들만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해 주었어요. 사실 한국에 3년간 살아본 경험이 있고 나는 한국어도 잘할 줄 안다고 말했죠. 그제서야 사람들은 제 말에 신뢰를 주는 듯 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제 말도 그냥 한 가지 추측이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뭐. 그제서야 이제 동료들이 제 이야기에 집중을 해주어서 고마웠어요. 저는 이참에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프랑스 동료들의 조금은 오만한 자세를 꼬집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제가 다니는 이 회사가 조금은 이상해요. 직원 구성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겨요. 다들 대부분 자녀도 없고 있더라도 어리기 때문에. 요즘 젊은 프랑스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보다는 확실히 보수적이고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이죠. 저는 요즘 20대 젊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회사에서 한국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갭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도 해야 했고요. 나름대로 정말 열변을 토했고 한국에 살다 왔던 경험과 그 동료들이 코리아 하우스에서 받았던 깊은 인상이 더해져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기는 했습니다. 저는 과장 없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동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의문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 프랑스인 동료들이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벌리고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매일같이 프랑스인들과 문화 차이와 생각 차이로 인해 조금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일하는 다른 회사로 이직할까 고민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아직 20대이고 때문에 프랑스인들에게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이 분위기도 싫고요. 제가 글을 쓰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경험한 내용 그리고 이직하고 싶다는 말까지 참 두서없이 써내려간 것 같긴 하네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요약하면 딱 이겁니다. 프랑스인들은 다른 나라 문화를 조금은 무시한다는 것과 제가 한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프랑스인들이 한국을 조금은 무시하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하여튼 한국은 프랑스 언론에서도 코리아 하우스나 이번 올림픽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그걸 보면서 다른 방향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해할까봐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어요. 유럽인들이 생각과 다르게 동쪽 끝먼 나라에서도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자랑할 만한 수많은 문화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세상은 유럽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도 함께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국 문화가 대부분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특히 유럽의 40대 이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하루아침에 당장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은 또 힘들 수도 있어요. 다만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고 좋아해주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한국 홍보대사임을 자처하고 나서 주고 있어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난 한국에 절대 못 가요. 여성은 남편에게 한국에 가기 싫다면서 화를 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브라질 상파울루에 살고 있는 비너스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몇 년간 살았는데 그때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살고 있는 브라질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남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나라로 면적면에서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브라질은 다양한 문화, 자연경관 그리고 역동적인 도시들로 유명한데 아마존 우림과 같은 다양한 생태계와 아름다운 해변이 있어요. 카니발 같은 유명한 축제도 열리고 축구가 매우 인기 있고 많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브라질 출신입니다. 저도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축구장에 남편과 가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주부이고 남편인 호비뉴는 무역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호비뉴는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좀 더 일을 잘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호비뉴가 한국 지사로 발령을 받았다면서 한국으로 몇 년 가서 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평생 해외라고는 나가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한국에 가자고 하자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한국이 유명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나라를 가자는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이고 이번에 몇 년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저는 호비뉴가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자 너무 걱정되었지만 남편을 믿고 한국을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브라질에서 한국까지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느라 10시간이 넘게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경유를 위해서 미국의 애틀랜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미국 공항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크고 반짝일 정도로 깨끗한 공항은 첨단 장비들이 있었어요. 긴 비행시간에 이어 긴 입국 심사가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간편하게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서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미에서 왔다고 하면 이상한 눈길을 보내는 다른 나라 공항과는 달리 한국 공항의 직원들은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화장실에 들렀는데 저는 이곳이 공중화장실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향기가 나고 조명도 밝은데 비데까지 갖춰져 있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니 충격적이었어요. 입국장을 나가서도 한국은 공항 안내를 도와주는 로봇이 있어서 이곳은 미래 세계에 온 걸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정말 크고 아름다운 공항이라서 인천공항을 보자마자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꽤 많은 짐을 가지고 있어서 공항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공항버스는 정말 편했고 우리의 짐도 잘 보관해 주었습니다. 창 밖으로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한강과 높은 빌딩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브라질보다 엄청나게 발전한 모습이 굉장히 멋졌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대가 되기도 했지만 불안한 마음도 함께 들어서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한국의 작은 아파트를 구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사람들이 많이 아파트에서 생활하였는데 정말 예쁜 정원들이 잘 꾸며져 있고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고 나면 한국말도 못하는 저는 뭘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았어요. 남편 때문에 한국을 오긴 했는데 이러고 있으려니 왜 한국으로 온다고 했을까 후회가 되었어요. 그러나 한국 드라마들을 켜고 못 알아듣는 말이었지만 계속 보고 있자니 드라마가 재미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배우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브라질은 백인이 대부분의 혼혈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백인들에 비해서도 피부도 하얗고
결도 너무 좋아서 예쁜 배우들이 나오는 화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다들 머리 스타일도 너무 세련되었고 화장하는 스타일도 정말 멋졌어요. 집에만 있는 건 그만하고 싶어서 일단 동네에 있는 마트를 구경하러 갔어요. 우리 동네에는 엄청나게 큰 마트가 있었는데 한국의 마트에는 제가 잘 모르는 과일들이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더운 날씨의 나라라서 열대기후에 과일만 봤거든요. 게다가 마트는 정말 깨끗했고 음식들이 다 잘 포장되어 있어서 예뻐 보였어요. 하지만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쌀도 제가 먹던 쌀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뭐라도 사야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멍하니 서서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혼잣말했어요. 그때였어요. 어떤 여자분이 제게 브라질에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반가운 브라질 말에 놀라면서 그렇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에게 한국에 처음 왔는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 여성분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현 씨였는데 어릴 때 브라질에서 살다가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다현 씨는 한국 채소에 대해 알려주고 고기는 어떤 게 좋은지, 한국 과일 중에 어떤 과일이 맛있는지 잘 알려주셨어요. 정말 은인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다현 씨는 너무 친절한 한국인이었고 제가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저는 다현 씨의 소개 덕분에 한국어 학원에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부였던 다현 씨가 남편이 출근 후에 집에 초대해 주었는데 다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재미있게 이야기하였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세련되었다며 멋져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다현 씨는 한국 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건 재주가 뛰어나서 미용 기술도 좋고 머리도 예쁘게 잘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미용실을 한번 같이 가보면 어떨지 물어봤어요. 브라질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아주 얇아서 파마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현 씨는 한국 미용실은 기술이 좋으니 파마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를 보면서 살짝 웨이브를 넣어서 파마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같이 한국 미용실에 가보게 되었어요. 같이 간 미용실에서 다현 씨가 헤어 디자이너에게 저 대신 어떤 식으로 머리를 할지를 말해주었어요. 먼저 머리를 감으러 가야 한다고 해서 샴푸실로 쫓아가서 의자에 누웠어요. 머리에 샤워기로 물을 뿌려서 샴푸를 해줬는데 손가락에 힘을 줘서 두피를 싹싹 씻어주는데 너무 시원했어요. 두피 마사지도 함께 해주는데 저는 이것만으로도 한국의 미용실이 마음에 무척 들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샴푸를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잘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헤어 디자이너님이 가위로 제 머리를 조금 잘라줬어요. 정말 프로답게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롤로 제 머리를 감고 파마약을 뿌려줬는데 제가 머리카락이 얇아서 중간중간 제 파마 상태를 자주 살펴주셨어요. 파마가 잘 나오자 롤을 풀고선 머리를 중화 후에 다시 머리를 감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어로 제 머리를 말려주었어요. 저는 거울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생머리만 해왔던 제가 웨이브가 진 머리로 머리 모양을 하나 바꿨을 뿐인데 너무 세련되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오일을 제 머리에 발라주시면서 미용사님은 정말 예쁘다고 말해주셨어요. 같이 온 다현 씨도 역시 잘 어울릴 줄 알았다면서 좋아해 주었어요. 저는 제가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미용실 미용사분의 손놀림이 너무 꼼꼼하고 멋져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은 제 머리를 보더니 너무 예쁘다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오늘 한국 미용실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미용 기술이 정말 뛰어나서 저도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가 집에만 있고 밖을 잘 안 나가는 것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배워보고 싶은 게 생겼다는 말에 두 팔 들어서 환영해줬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미용학원을 알아봤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미용학원이 있었는데
일일이 찾아가서 상담하며 한국어가 서툰 저를 가르쳐줄 만한 학원을 찾았어요. 미용학원에서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현장에서 실무를 할 수 있게 커리큘럼이 짜여 있었어요. 학원에서는 가위를 어떻게 다루면 되는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고, 저는 방법을 외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따라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손재주가 뛰어나더라고요. 까치 배우는 수강생들은 처음 하는데도 저보다 모든 걸 잘 익혔어요. 그런 한국인들의 모습에 저는 주눅이 들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혼자 남아서 다시 한번 오늘 배운 걸 복습해 봤어요. 제가 열심히 하자. 같이 배우는 수강생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선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저를 위해 한국 분식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우리는 함께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와 김밥 그리고 라면을 시켰어요. 저는 처음 먹어보는 한국 분식에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브라질도 매운 음식을 많이 즐겨 먹는데 한국의 떡볶이라는 음식은 무척 맵다고 해서 궁금했거든요. 처음으로 나온 떡볶이는 무척 색이 강렬했습니다. 떡을 하나 찍어서 먹었는데 저는 눈이 동그래질 정도로 놀랐는데 매콤달콤한 맛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동기들은 제가 매운 음식을 무척 잘 먹는 게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김밥이라는 음식도 너무 맛있어서 집에 갈 때 사가서 남편에게도 먹어보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국 라면은 면도 쫄깃하고 국물도 매콤해서 딱 제 취향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분식들을 먹으면서 이 맛있는 음식을 이제야 먹게 되다니 억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맛있게 잘 먹자. 학원 친구들은 다음에도 다른 한식들도 먹으러 가자면서 쭈꾸미라는 매운 요리가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할 것 같다고 했어요. 미용학원에서는 커트 방법에서부터 다양한 파마 방법, 고객의 머리 상태에 따른 대응 방법, 머리 감기는 방법, 그리고 지압으로 두피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하였고 실습하였습니다. 남편도 그냥 재미삼아 미용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자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다현 씨도 제가 너무 멋진 사람이라고 말해줘서 저 자신이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넘게 노력 끝에 학원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선 다른 동기들은 모두 미용실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외국인인 저를 써줄 미용실이 있을까 싶어서 선뜻 이력서를 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미용실 중에 혼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곳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혹시 저를 써주지 않을까 하면서 지원하였습니다. 지나가다가 원장님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인상이 좋아 보이는 분이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저에게 미용실에 나오라고 하셨어요. 한 달 정도 나와보고 그 후로도 괜찮으면 계속 제가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조건이 있었지만요. 저는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미용실에 나가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정돈도 잘해 놓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처음부터 손님의 머리를 커트하는 일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머리를 감겨드리거나 원장님이 드라이를 하시면 옆에서 같이 드라이하는 일을 도와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설렜어요. 미용실이 크지 않았고 예약제로 운영되었지만 정말 많은 손님이 왔습니다. 외국인인 저를 신기해하셨지만 한국 손님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라서 특별히 마음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건 체력적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헤어 디자이너가 꿈이다 보니 원장님이 커트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되었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아셨는지 원장님은 저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새 한 달이 지났고 2달이 지나고 미용실에서의 인턴 생활은 6개월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직접 손님의 머리를 파마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처음으로 손님의 머리를 커트한 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멀리서 제가 손님의 머리를 커트하는 걸 지켜보신 원장님은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고 농담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한국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요즘은 한국 손님들과 농담도 할 정도로 한국어도 늘어서 손님들은 제게 브라질 선생님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렇게 즐거웠던 한국 생활을 끝내고 브라질로 돌아가는 날이 오게 되었어요. 저는 다현 씨와 미용실 원장님께 꼭 상파울루에 여행 오라고 하면서 헤어짐의 슬픔을 달랬습니다.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는데 한국을 떠나게 되는 게 이렇게 슬플지는 저도 몰랐어요. 브라질에 가서도 한국의 많은 것이 그리울 것 같았습니다. 상파울루 구아룰류스 공항에 내리자 더위가 확 느껴지는 게 브라질로 돌아왔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도로와 엄청난 오토바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한국이 아니라 브라질에 있다는 게 참 와닿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브라질의 미용실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호비뉴는 굳이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서 몇 년간 일한 경력이 한국과 무역이 중요해진 브라질에서 굉장한 경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미용 기술을 브라질에서도 쓰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한국 사람이 하는 미용실의 디자이너로 취업하였습니다. 저는 이 미용실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취업을 하게 된 게 정말 놀라웠어요. 이 미용실은 한국 문화가 브라질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으면서 몇 달 전에 예약해야 할 정도로 유명한 미용실이었어요. 요즘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의 인기 때문에 한국 스타일의 머리를 하고 싶어하는 브라질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브라질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살기 때문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도 고객으로 많이 왔습니다. 미용실의 원장님은 한국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저를 테스트해 보시더니 한국에서 제대로 배워왔다고 말해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직원은 여러 명이었는데 디자이너는 원장님과 저 이렇게 두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미용실에서는 가위도 한국에서 가져와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파마약을 파는 곳이 없어서 한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했습니다. 파마에 사용되는 기계도 모두 한국 제품을 사용했어요. 정말 한국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 미용실이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얇아서 파마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용실에서는 머리를 자르거나 염색 정도만 하지 파마를 전문으로 해주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한국 문화가 영향력이 있는 시대에 다들 한국 배우들 같은 머리가 하고 싶은데 해줄 만한 곳이 많지 않아서 이곳이 참 잘 되었어요. 처음에는 원장님이 유명하니까 다들 원장님에게 예약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점점 손님들이 오시고 제가 해드리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단골이 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미용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손님도 나라에 따라 성향이 참 달랐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머리를 해드리면 좋고 싫고의 표현을 강하지 않게 했고 표정을 보면 마음에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손님들은 굉장히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하시는데 보통 혼자 예약하고 오시는 경우는 드물고 친구들이나 가족들끼리 같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명 이상의 손님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야기 소리에 정신 없어지기도 합니다. 일본 손님의 경우는 의사 표현을 거의 하지 않고 예의도 바른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브라질 손님의 경우는 조금만 좋아도 엄청난 표현력으로 좋다는 걸 표현해 주셔서 재미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다 왔다고 하면 한국은 어떤지 너무 궁금해 하세요. 정말 한국에서 미용 기술을 배우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꿈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언젠가는 브라질에서 제 미용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제 미용실을 열 수 있는 날이 와서 여러분께도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료들은 여성에게 왜 한국행을 선택했냐고 그런 나라에 가면 고생할 거라고 합니다. 여성은 당황하면서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중국이나 일본이 더 좋지 한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여성은 웃으면서 고생하는 건 자신이 아닐 거라고 당당히 외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독일에 살고 있는 루이나입니다. 저는 독일 국영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승무원입니다. 아직은 신입 승무원이라서 독일 내에서 다니는 국내선만 타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겪게 되어서 이 일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승무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10대 때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해외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멋지게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을 잃지 않고 정말 멋졌던 승무원분들의 모습이 머릿속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 꿈은 승무원이 되는 것이었어요. 주위에서는 승무원이 화려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서비스직은 체력도 많이 들고 비행기에서 다양한 손님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은 게 승무원을 꿈꾸게 된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항공서비스과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독일에서 가장 큰 항공사의 인턴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어려서부터 친구인 나타샤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도 가깝고 학교도 같이 다녀서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나타샤는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에 푹 빠졌습니다. 우리는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기도 했는데 제가 봐도 정말 재미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아 보였어요. 나타샤는 그냥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머물지 않고 한국어를 전공하였고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한국의 유명한 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꿈이던 승무원이 된 것과 한국에서 일하게 된 것을 축하해줬어요. 먼 나라로 떠나는 친구가 아쉽기는 했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였어요. 그리고 자주 서로의 소식을 전하면서 연락하였는데 나타샤는 한국이 정말 좋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야기 속에 한국은 정말 좋았고 발전하는 선진국이었습니다. 저는 빨리 한국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인턴으로 승무원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었지만 역시 직접 승객들을 상대로 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 국내 비행을 할 때는 음료 주문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음료를 내간 일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었는지 웃음이 나오기도 하네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제로 일하면서 배우는 것은 역시 차이가 커서 실수로 선배들에게 꾸중 들을 때면 저는 이런 일에 안 맞는 것인가 자책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선배들은 혼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힘들어할 때는 적절한 조언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손님들이 말하지 않아도 먼저 살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인턴에서 정식 항공사 승무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턴일 때는 주로 독일 내를 다니거나 유럽에 가까운 나라만을 가는 당일로 끝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승무원이 된 후에는 먼 거리의 비행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동기들은 아직 유럽의 먼 나라나 미국 정도까지밖에 갈 수 없었어요. 저는 아시아로 비행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항공사에서 한국이 요즘 승객이 많으니 한국에서 머물면서 한국행 비행기를 전담해줄 승무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제가 하겠다고 지원하였습니다. 그러자 제 동기 승무원들은 그걸 왜 지원하냐고 난리였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에 가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한국은 좋은 나라고 한국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했더니 잘못 안 거 아니냐며 저에게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이면 몰라도 한국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 나타샤에게 한국에 대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아시아에 대해 경험해보지 않은 동기들은 모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처음으로 비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처음 승객으로 맞게 되어서 조금 긴장이 되었어요. 선배들은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이번 비행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한국 사람들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드디어 승객들의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어요. 많은 수의 동양인 승객들이 비행기의 탑승 게이트로 몰려왔습니다. 승객들은 겉모습부터 너무 깔끔했고 다들 키도 컸어요.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과 달리 외모가 멋져서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탑승 수속을 위한 줄이 꽤 길었음에도 여유롭게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어요. 한국 승객들은 체크인을 위한 표와 여권도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바로 체크인해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유럽 나라를 가서도 미리 체크인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것저것 말을 해야 그제야 꺼내드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한국인들은 너무나 달라서 놀랐습니다. 여유롭게 있다가 저를 보면서 웃어주기까지 하는데 미소가 너무 좋았습니다. 비행기 탑승도 경험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평소보다 빠르게 승객들이 모두 기내에 탑승할 수 있었어요. 탑승 수속을 하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좌석도 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짐도 알아서 선반에 잘 올려놓았어요. 어떤 항공 승객은 상단 짐칸이 모자라서 짐을 못 올리는 승객이 있는 걸 보자 자신의 위쪽 선반이 여유 있다고 알려줘서 빠르게 짐도 모두 넣을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은 보통 승무원의 역할이었는데 서로서로 도와서 짐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 한국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행 전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사람도 없어서 제가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행이 시작된 후에도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기 전에 일어나는 사람도 없어서 너무 편했습니다. 저는 기내식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라서 선배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다른 승객들과 참 다르다고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들은 이런 일을 경험한 승무원들은 다들 장기 비행이라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질서도 잘 지키고 항공기에서도 예절이 바르기로 유명하다는 말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행 전담 직원을 신청한 거 너무 잘했다고 제게 말하셨어요. 저는 뿌듯한 기분으로 기내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승객에게 드리려고 가서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어요. 한국 승객은 벌써 좌석 테이블을 펼쳐서 식사 준비를 모두 끝내고 제가 식사 종류를 물어보자 바로 자신이 원하는 식사 종류를 말해주었어요. 게다가 옆자리 일행의 메뉴까지 같이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받으면서 따뜻한 미소로 고맙다고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들 이렇게 매너가 좋은 건가요? 제 놀라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할 때가 다가오자 저는 입국 신고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펜이 필요한 승객들이 없나 살펴봤습니다. 보통 이때쯤 되면 대부분 승객이 펜이 없어서 펜을 달라고 이리저리 아우성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 승객이 거의 없었는데 대부분의 한국 승객은 자신의 펜을 준비해서 입국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펜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펜을 빌려주기까지 했고 입국 신고서 작성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선 눈이 동그래졌고 왜 선배들이 한국 승객을 좋아하는지 직접 경험해보니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승객들이 너무 좋아져서 한국을 지원하길 잘했다면서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였습니다. 너무 멋진 한국 승객 덕분에 평소와는 다르게 편한 비행을 한 저는 인천공항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인천공항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좋은 공항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출발한 베를린 공항도 세계 공항 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공항이었지만 이곳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았습니다. 대단히 크면서도 공항의 조명도 밝고 깨끗했습니다.
게다가 공항에는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넓은 공항을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정 호텔에 짐을 놔두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 나타샤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밖으로 나오자 멋진 도시와 높은 빌딩들과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지난번에 비행 다녀온 뉴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한국은 지하철이 편리하다고 나타샤가 지하철로 우리가 만날 곳에 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한국의 지하철은 넓고 깨끗했고 핸드폰 지도 어플로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도 모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도 지하철이 있긴 하지만 지어진 지 너무 오래돼서 역들이 좁고 입구도 몇 개 없었어요. 게다가 오직 독일어 안내 방송밖에 없었는데 한국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안내 방송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지하철은 수동문이라서 정신을 팔면 문이 안 열려서 내릴 곳을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은 최신식의 자동이라서 저는 한국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렇게 도착한 역은 안국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나타샤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움에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드디어 한국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는데 나타샤는 이곳이 한국의 전통적인 가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옥마을로 걸어갔는데 한국에 와서 정말 놀라운 점이라면 거리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베를린은 역사도 오래되고 관광객도 많이 오는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거리가 깨끗하지 않아서 관광객들에게 부끄러운 마음도 있어서 한국의 깨끗함이 놀라웠습니다. 북촌은 전통적인 한옥이 잘 보존된 곳으로 골목골목을 걸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저는 그 풍경이 아름다워서 감탄하였습니다. 우리는 카페에 들렀는데 한옥으로 된 카페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차를 주문하였고 저는 대추차라는 것을 마셨는데 달콤하면서도 맛있어서 계속 홀짝거리면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구경하면서 한옥에서의 생활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북촌은 작은 공방들과 가게들이 골목에 많이 있어서 한국적인 느낌이 드는 예쁜 소품들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어서 눈이 즐거웠습니다. 저녁은 인사동이라는 한국의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곳으로 갔습니다. 북촌 한옥마을과 느낌이 비슷했는데 인사동은 고즈넉한 분위기와 전통 가게들이 가득했고 한국의 고유한 공예품, 서예, 회화, 도예 등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독일과는 정말 다른 느낌이 나는 인사동이라는 곳도 마음에 무척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사동의 맛집으로 가서 매콤한 떡볶이와 김밥을 먹었습니다. 나타샤는 이곳이 자신이 사랑하는 맛집이라고 했어요. 메뉴를 주문 후에 기대감에 부풀어서 우리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도 매운 페페론치노나 피칸테 등의 고추가 포함된 요리가 우리가 즐겨 먹는 요리여서 저는 처음 먹어보는 떡볶이라는 음식이 너무 기대되었어요. 떡볶이의 색깔은 말 그대로 빨간색이었는데 저는 그 색깔을 보면서 무슨 맛이 날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젓가락으로 잡고서 먹었는데 제가 많이 먹던 매운맛과는 다르게 고추장이라는 양념은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나타샤는 이 고추장이라는 양념은 고추를 발효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특별하고 더 깊은 매운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매콤한 양념의 떡이라는 음식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나타샤처럼 저도 떡볶이를 좋아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김밥을 같이 먹었는데 떡볶이의 매운맛이 덜해졌고 김밥도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서 먹는 한국 요리를 즐겼습니다. 김이라는 음식은 처음 먹었는데 김과 밥 안에 다양한 채소가 들어있어서 정말 건강해질 것 같은 음식이었는데 맛도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이 이렇게 입맛에 잘 맞다니 한국이 너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식사하면서 제가 비행 때 겪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나타샤는 자신도 회사에서 한국 사람들과 일을 하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능이 높은 것인지 눈치도 빠르고 일처리도 빨라서 같이 일하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엄청 느긋한 것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빠르게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해서 한국 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도 그 속도에 익숙해졌다면서 웃었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한국 여행을 하자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구해준 숙소에서 선배 승무원과 함께 둘이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국과 독일을 비행하였습니다. 한국에 익숙해지면서 한국어도 몇 마디 할 수 있게 되어서 비행기에서 한국말로 인사를 하거나 하면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반가워해줬어요.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번 비행에서는 독일로 가서 일정이 맞아서 동기들과 함께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모인 동기들은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 있냐고 왜 그렇게 표정들이 안 좋냐고 물어봤어요. 동기들은 중국과 일본행 비행을 여러 차례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은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고생이 여러 차례였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비행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처럼 보였고 문제가 생겨도 일본 사람들은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선 비행하고 나서 항공사에 연락해서 항의에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비행 중에 불편한 일이 있다고 말해주면 바로 해결될 일을 꼭 비행 후에 항의가 들어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힘든 승객은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내에서 너무 시끄러운 건 기본이고 탑승 시간 내에 제때 도착 안 해서 비행기가 제 시간에 뜨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너가 최악이라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진상 고객들도 많고 이상한 냄새도 나서 중국 승객이 비행기에 타는 날에는 몇 배는 긴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기만 해도 어떨지 상상이 돼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동기들은 한국은 어떠냐며 중국과 일본이 이 정도면 한국은 더 힘들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한국 승객들이 얼마나 매너가 좋은지, 눈치도 빠르고 행동도 빠른지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한국도 얼마나 선진국이고 대중교통도 편하고 살기도 너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기들은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바로 옆 나라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냐면서 한국행 지원을 하지 않은 걸 후회했습니다. 서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신이 먼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영원히 한국행 비행기만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승객을 만날 수도 일본 승객을 만날 수도 있으니 각오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한국 승객들과 행복한 기억을 계속 쌓아가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